오늘 할 자료 구조가 뭐냐? DAT라고 해서 뭐 다이렉트 어드레싱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아마 해시 테이블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말이죠. 해시 테이블, 뭐 해시 함수 이런 것들. 자바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히는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한 걸 가져다 쓸 건지 그 방법에 대한 자료 구조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자, 패턴 찾기. 음, 패턴 찾기 연습해 볼 거고요. 함수 이용. 자, 이렇게 두 가지 오늘 해볼 겁니다. 두 가지.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무수히 많이 나오고요. 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요. 좋은 알고리즘인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프로그램 출력을 할 때 로직을 작성을 했어요. 하영님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입력을 넣었는데 1시간 뒤에 뭔가 출력이 나와. 그리고 어떤 거는 뭐 한 5분 뒤에 출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빨리 나오는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찾는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데이터를 찾는 예시. 자, 데이터 탐색을 예시로 알고리즘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자, 배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8개죠? 음. 내가 배열에서 원하는 데이터 하나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Charge complete. 운이 좋으면 제일 앞에 있으면 몇 번에 찾는 거죠? 첫 번째, 첫 3번 번째. 그래서 운이 나쁘면 끝까지. 끝까지죠. 음, 그래서 배열의 개수를 n개라고 생각을 했을 때 n번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알고리즘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제일 최악의 경우로 놓고 측정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배열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를 찾는 알고리즘을 놓고 보면 배열은 어떤 속도가 나오는 알고리즘일까요? n번의 속도가 나오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빅 O 포기법이라고 해서 O의 n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한 번씩 보셨을까요? 음. 음, 예. 자, 그럼 배열은 이제 n번입니다. 리스트 볼까요? 리스트? 요런 리스트 아직 안 배웠죠? 그러면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거. 요런 거. 데이터가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렇게. 이거를 우리가 트리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가 5가 있고요. 여기는 오른쪽에는 5보다 큰 걸 보낼게요. 6. 아니 한 7 정도? 그리고 7보다 작은 거는 왼쪽 6. 여기는 8. 그렇죠? 4, 3, 2, 4.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봅시다. 왼쪽은 나보다 작은 거, 오른쪽은 나보다 큰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6을 찾는다고 볼게요. 8. 제일 끝 6 정도. 한 배열로 치면 이쯤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5보다 커요, 작아요? 6이라는 그래요.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크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7보다 크거나 작죠? 뭐죠? 쭉, 작죠? 쭉, 쭉. 왼쪽으로 가요. 그럼 몇 번 만에 찾았냐? 얘는 2번 만에 찾았어요. 2번. 2번 만에 찾게 됩니다. 2번.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대략적으로 8개, 얘도 총 8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고 놓고 봤을 때, 음, 2번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로그로 표현이 좀 가능해요. 로그 2에 n이 나옵니다. 자, 여기 n이 뭐냐? 데이터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8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7개, 7개죠? 그러면은 요거 로그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음. 2라는 숫자를 몇 번 곱해주면 요 숫자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우리가 로그였어요. 그러면은 2를 몇 번 곱하면 지금 7이 나오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를 2번 곱하면 몇이에요? 합니다. 4죠. 네. 근데 2를 3번 곱하면요? 8입니다. 8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2하고 7은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일 거 아니에요? 로그 2의 7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2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되겠죠. 네. 음.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뒤에 걸 우리가 버려서 버린다고 치고 소수를 몇 번 만에 찾는 거에 데이터를 2번 맞게 찾죠. 2번. 음. 음, 어디를 가든 항상 몇 번이에요? 2번. 최소 2번. 음. 그래서 사실상 현존하는 탐색 알고리즘에 있어서 제일 빠른 거는 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 해요.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음, 근데 사실 더 빠른 게 있어요. 음. 데이터를 애초에 어떻게 사용해 보면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자, 다이렉트 어드레싱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배열을 활용할 거예요. 얘는요, 속도가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이란 걸 얻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접근해서 검색하지 않고 한 번에 접근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변수 있었죠, 변수. 변수 기억나시죠, 하영님? 네. 내가 이름 알고 있으면 거기 위치 가서 한 번에 데이터 바로 가져왔죠. 네. 딱히 탐색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쵸? 어,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데이터에 요 위치, 내가 찾아올 이 위치를 알고 있으면 속도가 몇이 되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1이 되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해시 테이블 또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테이블이라고 용어를 지어 놓은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값 자체를 그쵸? 이 우리가 위치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3개짜리 배열이에요. 그럼 여기 위치 어떻게 알죠? 얘 몇 번째죠? 2번째. 아니, 0번째. 2번째요. 얘는 첫 번째. 1번째. 네. 얘는 두 번째. 2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바로 뭡니까? 인덱스가 바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뭔 거예요? 메모리에? 주소. 주소.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럼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굳이 이거를 포문 돌려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우리는 값, 예를 들어서 요 아스키 코드를 예를 들을게요. 요 값이 지금 숫자가 몇이죠? 65요. 65예요. 그래서 요 값 자체를 인덱스로
활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열을 넉넉히 만들어 놓을 겁니다. 요만큼의 크기로. 음.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무수히 많은 배열이 쭉 만들어지겠죠? 몇 개짜리? 뭐 200개에 가까운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네. 0, 점점점점점점 65, 66, 67, 점점점점점 음, 음. 255번까지. 그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내가 찾고자 하는 타겟이 A라고 놓고 생각을 하면 버켓의 이 배열에 알파벳 A의 아스키 코드 몇인지 기억하시나요? 65? 65죠. 네. 이 타겟을 그대로 이용해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열에 이제 여기 값이 65번째가 몇이 들어갈까요? 1이. 1이 들어가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네. 그러면 이 배열을 우리가 반복문을 255번째를 돌리면 자,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는 이 65번째는 뭘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중에 여기 A, 얘 A죠. A가 몇 개 있다? 1개. 한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이해되실까요? 음. 네. 얘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반복문과 같이 활용을 해보면 캐릭터 문자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AD, BFAD. 자, 그래서 얘를 반복문 돌면서 A, B, C, D가 몇 개 있는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음, 10개만큼만 돌면 되죠? 네. 6글자니까 이거 6만큼만 할까요? 6. 자, 돌면서 버켓에 str의 i번째. 이 ASCII 코드 자체를 뭘로 써버리는 거예요? 인덱스. 그쵸?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 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얼추 이렇게 보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한 65쯤부터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부터죠. 음. 자, A 하나 증가했죠? 네. 음. 그리고 D 아마 이쯤에서 얘가 몇이 돼요? 1. 1. 그리고 이번엔 B 1 되고 뭐 F 1 되고 A 하나 또 증가하니까 A 몇 돼요? 2. 그리고 D도 2. 돼서 이 버켓을 이제 쫙 보면 0이 아닌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이 사용된 문자의 개수를 우리가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A, B, C, D가 각각 몇 개 사용됐는지라고 탐색을 해봐라 라고 하면 로직을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이 뭐 변수하면서 음, if문을 돌려서 그쵸. 이렇게 아마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A부터 Z까지 다 돌면서 카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쵸? 어, 각각 몇 개인지 한 다음에 뭐 어디 배열했다가 또 넣어주고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반복문 지금 이렇게 6번 돌면 끝날 일을 무수히 많이 돌아야 되게 될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자, 얘의 단점은 뭘까요, 그러면? 이 해시 테이블, 다이렉트 어드레싱 테이블을 썼을 때의 단점. 여기랑 비교했을 때. 음,
만약에 그쵸. 내가 의도치 않지만 지금 이 테이블 자체 크기가 글자 몇 개예요? 내가 글자 지금 안에 있는 거 한 3개, 4개밖에 안 되는데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250. 내가 의도하진 않아도 사실상 이 인덱스 개수만큼 그냥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메모리를 엄청 씁니다. 모든 걸 내가 이런 식으로 값 자체를 인덱스로 넣어서 쓰겠다는 거는 이거를 체크하기 위한 메모리를 엄청 씁니다. 안 써도 배열을 그만큼 크기만큼 만들어 놔야 돼요. 메모리를 많이 쓰는 대신에 뭐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고. 내가 만약에 메모리를 덜 써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많아져요? if문 걸고 뭐 하면서 연산이 음, 많아지죠. 네. 이건 이제 불변의 법칙입니다. 컴퓨터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자, 256번을 돌면서 그렇죠? if 버켓의 값을 확인합니다. 버켓의 값이 0이 아니면 그쵸? 알파벳이 있다는 거죠? 음, 네. cout 무슨 알파벳이 사용됐는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캐릭터에 요거 x 왜? 이 인덱스 자체가 뭐니까? 값이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출력해주면 물자가 나오죠. 음. 그럼 위쪽에서 개수를 한번 싹 돌아주고요.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이 사용한 객수를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죠? 밑에 쪽에서 그거를 싹 한번 출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용된 알파벳의 종류가 나오죠. 음, 음. 자, 그리고 뭐 내가 더 원하면 뭐도 가능한 거예요? 알파벳의 종류. 몇 개 사용됐는지도 그냥 그 안에 있는 값 넣어서 그냥 출력하면 되죠? 네. 출력하고 뭐 이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개수겠죠?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A 2개 됐고 B 1개 됐고 D 2개 됐고 F 1개 됐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음,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 테이블의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실제 해시 테이블은 근데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죠. 걔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뭔가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이런 게 해시 함수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내가 값을 넣어줘요. 지금 얘 문자라고 놨을 때. 그러면 이 안에서 이 함수만의 자기만의 공식을 만듭니다. 뭐 ch에다가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하고 나누기 2 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0.6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값을 만듭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쓸 때 이렇게 a가 들어갔으면 그렇죠? 인덱스를 이렇게 받아서 쓰겠죠? 지금 몇이 나왔어요? 130이 나왔죠? 네.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식은 누가 세우냐? 만든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가 사실 만들진 않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따로 계세요. 음. 근데 왜 이게 그럼 전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냐? 내가 A를 넣었을 때랑 뭐 D를 넣었을 때랑 값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해시 함수를 개발하시는 게 이제 그분들의 역할인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버켓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시 테이블 그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이제 그림 많이가 보이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값을 넣었어. 문자열이었죠? 근데 해시 함수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인덱스가 이, 2. 그럼 존 스미스라는 애는 이 해시 함수 배열에서 인덱스가 뭘로 치환된 거예요? 2. 이로 시작. 근데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2를 만들었는지는 그 만든 사람이 세운 공식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가 있다. 해시 함수의 그 문제는 값이 중복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중복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중복됐을 경우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체이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인처럼 엮어 놓습니다. 지금 얘 보니까 존 스미스랑 샘 산드라 D랑 인덱스가 중복돼 버렸죠? 네. 그러면 앞에 존 스미스 넣고 여기에 안에다가 또 뭘 넣은 거예요? 뒤에 더 붙여서 산드라 D를 뒤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음, 뭐처럼 이렇게 엮이죠? 체인처럼. 그래서 요건 이제 체이닝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복됐을 때.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한번 알아만 두시고 이거 어차피 저희가 구현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죠. 근데 해시 함수랑 해시 테이블의 핵심은 뭐다? 엄청나게 큰 배열을 만들어서 내가 들어간 값을 뭘로 치환하는 거예요? 인덱스로 치환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까지 만들었죠. 음. 그럼 얘를 그냥 순서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256번 돌면서 내부에서 반복문 한번 더 두는 거예요. 언제? 이 버켓의 i번째 값이 0이 아니면 요 값만큼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다 돌았는데 a의 숫자 2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반복해서 i를 그냥 출력해줘요. 요거 코드 이해되시나요? 다른 분들? 파영님 요거 이해되세요? 어, 두 번째 반복, 두 음, 번째 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딱 걸렸습니다. 걸렸죠? 네. 그러면 65가 지금 2인가 들어있어서 걸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네. 그쵸? A 두 개니까. 네. 들어왔죠? 네. 그리고 자, 여기 그쵸? 65에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 65번째 있는 값이 몇이에요, 지금? 2입니다. 2죠. 두 개니까. 네. 몇 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기. 뭘 출력해? 그러니까 A, A. 그렇죠. 그러면 화면에 어떻게 되냐? A가 두 번 나오는. A가 두 번 나오죠. 아, 자, 그쵸? 이거를 끝까지 반복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AA, B, DDF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요 값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이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순서대로 정렬됐어요. 정렬됐죠. 네. 네. 근데 옛날에 쓴 정렬 알고리즘 기억하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이런 거 있었잖아.
아, 그거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간단. 간단해지죠? 네. 정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 하나의 정렬 알고리즘인 것도 이것도. 음. 버블 음, 정렬, 선택 정렬, 정렬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거 코드 짜기 복잡했잖아요. 하나씩 비교해야 됐어. 하나씩 비교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6개니까 36번 하잖아요. 거의 제곱해가지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하잖아. 네. 이거 굉장히 복잡했죠. 근데 음, 이게 그냥 이 해시 테이블 방식으로 돌려버리면 문자의 개수만큼만 하면 출력할 때 이거 뭐 별의 크기만큼 한번 돌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 그거는 뭐지? 0이 아닌 거를 셀 네, 때, 네. 그러니까 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A부터 하나씩 0이 네, 아닌 걸 찾아가니까 그거대로 그냥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0번부터 몇 번까지? 256번까지 순서대로. 근데 아, 우리가 문자 음, 자체를 아스키 코드로 썼으니까 네. ABCD라는 이 글자는 B가 A보다 아스키 코드가 앞에 있지 않죠. 순서대로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정렬된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정렬도 요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정렬해서 문제 풀어라 이런 숙제가 있을 때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앞전에 배운 뭐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이런 걸 쓰셔도 되는 거죠. 음, 음. 어, 이렇게 또 표현이 됐고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해시태그를 더 활용할 거지만 이번 시간은 이 정도만 우리가 체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패턴 비교하는 거 한 가지만 또 같이 봐볼게요. 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그 해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그러니까 정렬에 대한 순서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첫 번째로 오고 B가 두 번째로 오고 C가 세 번째로 오고 이거에 대한 그쵸. 근데 보통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숫자를 정렬할 때 그냥 값 크기대로 정렬을 하면 되죠. 네네. 근데 문자는요. 그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정렬이라 하면 문자를 여러분들이 A, B, C, D 이런 글자를 정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장이라고 내봅시다. 음, A, P, P, L, E, A, P, P 이렇게 그쵸? 그럼 요 두 글자를 정렬할 때 정렬 순서 어떻게 정하냐? 사전순으로 보통 하는 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 한 번씩 다들 써보셨죠? 어떻게 네. 나오죠? 앞 글자부터 A, B, C, D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네.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나오죠.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순 정렬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값을 비교했을 때 숫자를 비교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문자 정렬에 한해서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근데 만약에 게임이다. 게임인데 그 바뀔 수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건 특히나 데이터 정렬을 할 때 네네. 뭐 어떤 게임에서는 레벨로 정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임에서는 뭐 그 게임 내부에 전투력 측정치 이런 걸로 해서 정렬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레벨이 더 낮은데 이 친구의 장비가 더 좋아. 그럼 걔가 더 먼저 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로직 같은 걸 이제 정렬할 때는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보통 숫자 문자는 크기별로 정렬을 하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패턴 비교 또 해보겠습니다. 패턴. 아이고, 이거 놔둬야겠는데. 자, 정렬 개수를 출력하면 개수만큼 해당 문자를 출력하면 정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얘는 개수 출력하는 경우.
사용된 문자의 그죠? 종류만 출력하는 경우. 해시 함수의 원리. 자, 이렇게. 자, 패턴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문자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이. 그래서 각각의 B, T, A, B, C, Q, 좀 더 넣을게요. 자, A, B, C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패턴이 A, B,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A, B, C가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각각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0, 1, 2번째랑 그렇죠? 3, 4, 5, 6번째를 찾자 이 얘기죠. 그래서 함수를 활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int is pattern 이렇게 인덱스를 넣어서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 그냥 똑같이 전역 배열로 만들게요. 캐릭터형 배열 10 ETAB CQABC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패턴은 4 ABC 요거 하나씩 더 크게 만드는 이유는 다들 기억하시죠? 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끝났을 때 문자가 어디서 끝났는지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서 뒤에 무슨 문자가 들어간다? 널 문자가 들어갔죠. 반복문 돌아주면 됩니다. 자, 시작 위치를 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복문 돌면서 몇 개만큼 내 패턴의 개수만큼 세 문장. if 패턴의 i랑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배열의 idx 플러스 i 한 글자라도 다르면 얘 뭡니까? 다른 글자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비교해요. 처음부터. 자, BTAA랑 ABC 비교합니다. 자, 앞에 한 글자 비교하니까 이미 뭐예요? 다르죠? 그러면 없는 패턴이잖아. 지금 이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한 글자가 다르면 뒤에서 더 이상 볼 거 없이 바로 뭐? 리턴 0. 근데 만약에 내가 다 돌았는데 자, 이번엔 이렇게랑 이렇게 비교합니다. 또 다르네? 나가고. 이번엔 또 이렇게랑 이렇게 비교하겠죠? 그 다음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쭉 가겠죠. 근데 다 같아. 그러면은 이쪽에 아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같고 여기 포문 안에서 한 번도 이 부분 안 그랬으니까 리턴 1로 또 다 같은 애야 라고 우리가 보내주는 거죠. 그럼 메인에서 자, 결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자, 포문을 돕니다. 어떻게?
요쪽. 자, 요렇게 한번 둘, 셋, 넷, 다섯, 맞나? 여섯, 일곱, 여덟 번을 돌았을 때 패턴을 다 찾죠. 다 비교할 수 있죠. 네. 그럼 그 중에 A, B, C가 이렇게 같은 것만 찾아내면 되죠. 그럼 아마 음. 이쪽일 때 한 번이랑 이쪽일 때 한 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7번이구나. 자, 7번. 그래서 여기 결과에다가 요 함수 넣어주고 요 i번째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럼 내가 i가 0이 들어가면 0번째 여기 3개랑 여기 3개. 만약에 2가 들어가면요. 여기 3개랑 여기 3개 비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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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함수. 함수랑 코드를 표현한 거죠. 물론 근데 이 코드가 사실 이렇게 이 안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받아서 써서 체크하면 되니까 이 밑에서. 근데 이중품은 이렇게 썼을 때랑 우리가 함수로 하나 바꿔서 안에서 이렇게 따로 체크해갖고 돌릴 때랑 어떤 게 조금 더 사람 입장에선 읽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한 거예요? 불리한. 그쵸? 분리하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숙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귀찮더라도 이제는 항상 아마 그 전까지는 여기 그냥 이중부분 넣어서 풀어 쓰셨을 거예요. 함수로 이용해서 바꿔서 풀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리절트가 1이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으니까 찾았다죠. 발견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1이면 해당 패턴이 있다. 발견. 그렇지 않으면 노발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디버깅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0이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은 요 문자열의 우리 패턴의 0번째 A랑 요 문자열의 idx 플러스 i가 00이니까 0번째랑 비교하겠죠. 여기죠? B랑 A 비교되겠죠? 이렇게 B랑 A. 틀리죠? 볼 것도 없죠? 나갑니다. 너 0이야. 그럼 안 걸릴 거고. 그 다음 글자 또 들어옵니다. I 1일 때죠? 그러면 이번에는 TAB랑 ABC랑 비교하죠. 또 다르죠? 볼 것도 없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자, ABC랑 비교하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첫 글자 AA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BB 비교하고 세 번째 글자까지 다 똑같죠? 이 부분에 걸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1을 반환해주고 1이니까 패턴 하나만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반복문 더 이상 뒤에 거 마저 다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빠져나와서 발견이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패턴 이용해서 문자열이나 이런 걸 찾는 거를 한번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걸 연습을 해본 겁니다. 저 그래서 이거 숙제에 있지 않았었나요? 네, 앞전 숙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습으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그냥 이중포문에서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마 오늘 숙제 또 있을 거고 그래서 그 호령님 숙제가 이제 조금 그 구성이 느낌이 오시나요, 호령님? 구성이요? 네, 우리 숙제 시스템의 구성.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A를 배웁니다. 그쵸? 그리고 다음 주에 B를 배워요. 그럼 아마 숙제에는요, A의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B 있죠? B 내용. 이게 앞에 살짝 나와요. 끝날 때쯤 마지막 뒷문제쯤에. 어. 그리고 나서 B 수업을 듣죠. 그리고 B 숙제 풀 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관련된 문제들을 쫙 풉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울 거 뭐예요? C 내용이 살짝 나와요. 희미하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력이 계단처럼 올라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좀 보이시나요, 이제? 네. 구성이? 어. 그래서 사실 요 문법 자체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 뭐 책도 잘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죠.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 내가 획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면,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 함수 오버로딩, 뭐 함수 전달 인자, 함수 반환값, 템플릿 함수, 뭐 가변 인자 함수, 뭐 등등등등 사실 엄청 많죠. 근데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만 배우고 내가 계속 코드 짜서 만들어 보는 연습. 그래서 숙제 이런 거 굉장히 겹쳐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C 배우다가도 B 배우고 또 앞에 D 것만 나오냐? 꼭 그렇지 않죠. 잊을만 하면 뭐가 한 번씩 안에 들어가줘요? A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앞전에 배운 게 하나씩 또 들어가 줍니다. 엄청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만에 하나에 내가 이거를 함수를 안 쓰고 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에서 반복문을 한번 여기서 체크해 준 것처럼 또 다시 돌아서 이렇게 J, 그쵸? J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쓰면 되죠. 음. 그래서 리절트가 하나라도 다르면 리절트를 0으로 놔두고, 그렇죠? 여기까지 다 돌았는데 아니지 1로 둡시다. 그리고 하나로 다르면 바로 브레이크. 그래서 리절트가 1이면 다르다죠? 없다죠? 0이면 있다. 있다. 패턴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반대로 여기 반대로 활용해 주면 되고 0이 발견, 이렇게 1이 발견. 그래서 이렇게 짜면 되죠. 음. 근데 저는 무조건 함수를 묶어서 쓰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문제 푸시다 보면 이게 아마 지금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왜? 우리 함수를 많이 활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문법 끝난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애초에 문제를 올릴 때 조금 함수로 뭐 해서 쓰라고 밑에 써놓을게요. 써놓긴 할 거지만 모든 문제를 최대한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함수로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음. 내가 만약에 전달 인자 같은 거 배열 막 보내고 하면 원본 보내고 포인터 보내고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배열 넘길 때 여기 포인터 이용해서 넘겨야 하잖아요. 이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해서 넘기면 돼요? 전역 변수 써서 문제 푸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음. 우리는 함수를 연습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지 이거 전역 변수 써서 이걸 뭐 포인터하고 연습하고 이건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최대한 함수를 쪼개서 풀으셔라. 사실 요거 자체도 이제 뭘로 쪼개면 돼요? 함수로. 보이드, 뭐 프린트 리절트에서
함수로 쓰셔도 된다는 거죠. 최대한 함수 쪽에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개념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또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10분 쉬었다가 20분, 20분? 그냥 바로 문제 풀게요. 30분까지. 그리고 30분에 일찍 끝낼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